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 건작금 캠프의 어떤 이런 이제 이 캠프 안에 녹아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또 뭐 또 기회가 되면 또 정리가 되는 대로 또 이런 또 건작금 캠프에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 너무 당연하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잊혀졌던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시 그 한의표준 임상 진료 지침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이제 과민 대장증후군 또는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는 줄여서 IBS라고 하는 이 질환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라고 하는 이 질환은 정의 자체는 그렇습니다. 뭐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 설사나 변비 이와 같은 배변 습관의 변화, 그다음 팽만 등의 증상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인데 어떤 기질적인 원인이 없어야 되고 또 내시경 검사상으로도 뭔가 이상한 이런 어떤 증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원인을 찾지 못할 때에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뭐 소화관의 운동 이상, 뭐 내장의 감수성의 어떤 부분, 그 다음 중추신경의 조절 이상, 그 다음에 뭐 어떤 정신학적인 이상과 같은 그런 어떤 원인들 외에도 뭐 감염 후나 아니면 장내 세균총의 변화, 뭐 아니면 소장내 이제 뭐 세균의 과정식과 같은 이러한 어떤 원인들에 가지고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어떤 원인은 또는 찾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우리 상당히 흔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증상 자체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만성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이 과민 대장 증후군 때문에 이 IBS 때문에 뭐 우리가 생명을 뭐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거나 이게 아니지만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다음 정신적으로 그다음 신체적으로 상당히 기능 저하를 유발을 해서 이런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어떤 질환입니다. 질병 분류 코드로는요, 어떤 소화기 계통 이제 K 코드에 그 하이 불린 장의 기타 질환의 K58 코드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이제 증상 위주로 나눠놨거든요. 설사 위주의 과민대장증후군이냐, 변비 위주의 과민대장증후군이냐, 혼합형이냐, 아니면 기타 상세 불명의 유형이냐 이렇게 증상별로 나눠놨고 이런 증상별로 나누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증상으로 이제 한의원을 내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문제요 어떤 이런 증상 적어도 뭐 어떤 복통이나 복통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떤 증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복부 불편감도 마찬가지고요. 설사나 변비, 배변 습관의 변화 같은 이런 부분, 팽만 이런 것들은 일단 먼저 기질적인 원인을 배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해서 이제 이상이 없을 때에 뭔가 기질적인 이상이 아니라 뭔가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질환이 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그냥 복통, 변비, 설사 이런 어떤 범주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러면 이런 만약에 변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른 어떤 기질적인 질병이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진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한 그런 어떤 변증 진단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뭐 간기 승비형이라든지 기체 습조 그 다음에 장위 열결, 비위 허약, 신장 허쇠 이런 형태로서 변증 진단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변증 진단에 따라서 통사 요방이라든지 오맘자합, 위령탕, 곽향정기산, 뭐 마자인환, 삼령백출산, 사신환합, 부자 이중탕과 같은 이런 처방들을 한약적인 처방들을 각 변증 진단에 따라서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민 대장증후군 상당히 많은 분들 거의 한 성인 분들 중에 한 이제 많게는 한 10% 정도의 분들에게서 이렇게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주변에서도 흔히 이제 많이 고소를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정확한 어떤 변병과 어떤 변증 과정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그다음 식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그런 어떤 관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장의 문제라고 해서 그 장만 바라봐서는 또 뭔가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뭔가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인체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한의사 분들을 찾아가셔가지고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과민 대장 증후군에 대한 이런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런 과민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자,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